네, 안녕하세요. 공동체 심리연구소 마음친구 권유셉입니다. 이제 수치심 두 번째 시간인데요. 지난번 수치심이 나가고 나서 지금 좀 오랜만에 한 2주인가 3주 만이죠. 좀 오랜만에 다시 수치심을 내보내게 됐어요. 수치심은 굉장히 복잡한 역동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수치심이 어떤 다른 감정들과 역동을 만들어내는지를 좀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이 수치심 말고 다른 감정들, 불안이든 우울이든 뭐 외로움이든 소외감이든 열등감이든 부러움이든 다른 감정들도 사실상 이런 형태의 상호 교차적인 감정 시스템을 구성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개인마다 다르기 때문에 일일이 다 앞에 감정들을 할 때는 설명하지 않았어요. 오늘 수치심을 할 때는 그런 서로 다른 감정들과 어떤 역동을 갖고 있는지 그런 거를 좀 설명을 하면서 진행을 할게요. 물론 사람마다 편차를 가지고 나타날 수 있어요. 어떤 하나의 예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먼저 수치심이라고 하는 건 지난번 영상에서 이렇게 정의를 했었습니다. 수치심은 어떤 법이 있는데요. 그 법이라고 하는 건 어린 시절에 부모님의 금지령, 그리고 우리의 삶을 추동하게 만들어주는 강요에 해당되는 드라이브, 이 두 가지 형태, 여기 하나 더 추가하면 허용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는데요. 이런 부모님이 우리에게 주입시켜 주신 사회적인 법적 기준에 의해서 형성된다고 그랬어요.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서 어릴 때부터 교육이 되죠. 뭘 하면 안 돼라고 하는 금지, 뭘 해야 돼라고 하는 드라이브, 이것들을 중심으로 우리의 가치관과 사고와 우리의 생활 습관과 이런 것들이 형성이 되죠. 이런 걸 각본이라고 그래요. 생활 습관으로 이런 것들이 나타날 때 이걸 생활 각본이라고 하고요. 인생의 전체적인 맥락에서 나타나는 이런 각본을 인생 각본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런 금지령과 허용 혹은 드라이브에 맞지 않는 내 생활 패턴이 나왔을 때 발생하는 게 죄책감이나 수치심으로 나타나는데, 죄책감은 다른 사람들이 보지 않아도 나 스스로가 판단할 때 이 기준, 허용, 드라이브, 금지에 대한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되면 죄책감을 느끼게 돼요. 그런데 그 허용, 드라이브, 금지에 대한 내용들이 나 스스로가 아니라 타자의 시선에 의해서 노출됐을 때, 그때는 이것을 수치심으로 규정하게 되죠. 그래서 죄책감은 그런 법적 테두리, 법적 기준에서 벗어났을 때 나 혼자 느껴지는 것, 그리고 수치심은 그런 법적 테두리 안에 있을 때 타자의 시선에 의해서 판단된다고 생각될 때 나타나는 것, 이렇게 구분을 했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은 죄책감에 대해서는 이제 떨어뜨려 놓고요. 이 수치심이 또 다른 갈래로 나눠지게 되는데요. 어떤 갈래로 나눠지게 되냐면, 수치심의 외부의 힘이 작동을 하게 됩니다. 이때 작동하는 수치심에 작동하는 외부의 힘이 뭐가 있냐면 모욕이라는 게 있어요. 모욕. 이 모욕은 누군가가 수치스러운 행동을 했을 때 그 드라이브나 금지에 해당되는 것들을 범했는데 그것을 봤을 때 의도적으로 비난을 하는 거죠. 이게 모욕이에요. 그 모욕이 개입돼 들어오면 수치심은 강화됩니다. 모욕이 개입돼 들어오지 않으면 그러한 법적 테두리를 벗어난 나의 행동에 대해서 나는 당혹감을 갖게 돼요. 그런데 모욕이 개입돼 들어오면 그게 당혹감에서 끝나지 않고요. 수치심으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혹감과 수치심의 구분점이 생겨나는데, 그게 뭘 중심으로 생겨나냐면 모욕이라고 하는 걸 중심으로 생겨납니다. 모욕이 강하지 않으면 당혹감 정도로, 당황스러움 정도로 내 감정이 처리가 될 수 있는데, 모욕이 강화되면 그건 수치심이 되죠. 물론 이 둘 사이의 경계가 굉장히 애매하기 때문에 사전적인 정의로만, 그냥 이론적인 정의로만 구분할 수 있지,
사실상 이게 당혹감인지 수치심인지 개인은 분별하기 매우 힘이 듭니다. 그냥 정의로만 구분을 할 뿐이에요. 이 경계는 서로 넘나들기 때문에 이건 당혹감이다, 이건 수치심이다 라고 정의할 수 없어요. 그 모욕이라고 하는 것이 수치심을 어떻게 형성하는지를 설명하기 위한 방편입니다. 대체로 이 당혹감이 강화되면서 수치심으로 발전을 하니까 그 경계 어느 지점을 발견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지나가다가 실수를 잘못해서 허리띠를 잘못 매서 바지가 좀 내려갔어요. 그럴 때 당혹스럽죠. 근데 그 당혹스러움에 대해서 누군가가 모욕을 주면 그건 수치심으로 전환이 됩니다. 그런데 그 당혹스러움을 모욕을 주지 않고 위트 있게 재치 있게 주변에서 보호막을 쳐주면 수치심으로 전환되지 않죠. 그거는 바지가 내려가는 행동뿐만 아니라 모든 상황들이 다 그래요. 그리고 이 수치심을 형성하는 것에는 그런 모욕이라는 행위도 있지만 어떤 시선도 있어요. 혐오라고 하는 시선. 이런 것들도 수치심이라고 하는 감정을 만들어내는데 모욕과 같은 형태로 적용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수치심이 한번 만들어졌어요. 수치심을 강렬하게 경험하게 됐죠. 자,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그 수치심을 경험하지 않기 위해서 내 행동 습관이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그 수치심을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이제는 허리띠를 꽉 졸라매는 거죠. 바지가 더 이상 내려가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수치심을 방어하기 위해 타자의 시선으로부터 나를 보호하기 위해 내 허리띠를 졸라매서 바지가 내려가지 않는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수치심이 더 이상 겪어지지 않겠죠. 자, 그런데 내가 걸어가고 있는데 바지가 또 내려가려고 하는 거예요. 바지를 분명히 묶었는데 바지가 내려가는 느낌이 나는 거죠. 사실은 잘 묶었기 때문에 바지는 안 내려가요. 그런데 자꾸 내려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럴 때 수치심을 겪을 만한 행동이 결과가 아직 나타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치심을 느꼈을 때와 같은 비슷한 결과가 나올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럴 때 나오는 감정이 바로 불안입니다. 그래서 결국 불안으로 빠져들게 되는 거죠. 그럼 이 불안을 잡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점점 허리띠를 졸라매죠. 그리고 더 잘 드는 허리띠, 벗겨지지 않는 바지들을 찾아다닙니다. 그리고 바지를 선정할 때 내가 보는 기준은 벗겨지지 않는 바지에 집착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지를 고르는 기준들이 형성됩니다. 이것들이 강화돼서 내가 원하는 어떤 특정한 유형의 바지만을 고수하는 상황이 되죠. 이제 이런 것들이 강박 성향으로 발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죄책감일 수 있었던 게 수치심으로, 혹은 당혹감에서 끝날 수 있었던 게 모욕에 의해서, 혐오에 의해서 수치심으로 구성이 되고요. 이 수치심을 더 이상 경험하지 않기 위해서 불안이 형성되고, 그리고 이 불안을 잡아내기 위해서 강박이 형성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끝나지 않죠. 이 불안이라고 하는 걸 방어하기 위해서 강박이 형성이 되지만 이 강박만으로 정리가 되지 않고 불안은 불안만으로 정리가 되지 않고 이렇게 형성된 불안감을 어디엔가로 전치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불안의 원인을 다른 어떤 곳에다가 돌려요. 이 불안의 원인이 수치심일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수치심이라고 하는 감정은 숨기고 싶기 때문에 나는 이것이 수치스러워 라고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수치심이라는 감정은 숨기고 싶은 것이기 때문에 이 불안의 원인을 어딘가 다른 데다가 전치를 합니다. 그래서 다른 데서 불안을 해결하려고 해요. 그게 강박으로 나타나기도 하는데요. 혹은 도착적 형태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생활 습관이나 그 수치심과 관련되어 있는 어떤 물건들에 집착하는 형태로 나타나게 되기도 합니다.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반드시 수치심이 이렇게 흘러간다는 게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라켓 시스템이고 감정이 흘러가는 시스템이에요. 이 감정이 흘러가는 시스템을 탐색하는 것이 교류 분석에서의 라켓 감정 탐색이 되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흘러가지 않고 어떤 사람들은 이런 경로를 통해서 수치심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처음에 이 감정의 흐름을 탐색하기 위해서는 나에게 어떤 금지령이 있었는지, 나에게 어떤 허용이 있었는지, 나에게 어떤 드라이브가 있었는지를 탐색하겠죠. 그리고 수치심이라고 하는 감정 전에 어떤 당혹감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떤 모욕의 경험을 통해서 수치심이 되었는지, 그리고 이 수치심을 방어하기 위해서 어떤 형태의 불안을 갖게 되었는지, 그리고 이 불안을 억압하기 위해서 어떤 형태의 강박 혹은 어떤 형태의 도착적 구조가 형성이 되었는지, 이런 것들을 쭉 탐색해 가는 거예요. 이런 게 라켓 시스템, 라켓 감정 탐색이 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이 수치심을 불안을 통해서 강박 혹은 도착적 구조로만 가져가는 게 아니고요. 이것이 분노, 분개의 감정으로 흘러가기도 하죠. 나한테 수치심을 줬어? 복수심이 되기도 합니다. 분개, 분노의 감정 혹은 복수심의 감정으로 되기도 하고요. 자기 비하, 자기 비난의 감정이 되기도 해요. 그리고 이 수치심을 어루만져 주었던 이상화된 어떤 대상이 과거에 존재했다면 그런 대상을 찾아 헤매면서 의존적인 자아를 형성하게 되기도 합니다. 혹은 그 수치심이 내게 드는 걸 방어하기 위해서 내가 먼저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내가 먼저 다른 사람에게 모욕을 주는 생활 습관이 형성되기도 합니다. 나는 이쪽 부분에서는 수치심을 느끼지만 다른 한쪽 부분에서는 매우 우월해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우월한 표현을 계속 하기도 합니다. 그 중심에 가보면 열등감이 있고 그 열등감 이면에는 수치심이 있기도 하죠. 굉장히 경로가 다양하죠. 수치심 하나의 감정을 중심으로 그 전에 당혹감이 있었고 그 과정에 모욕이라고 하는 행동, 혐오라고 하는 타자의 시선이 있었고 그 수치심으로부터 발생하는 불안이라고 하는 감정이 있었고 강박이나 도착이라고 하는 증상적 구조가 나타나기도 하고 그것이 비난이라고 하는 행동 패턴으로 구성되기도 하고 혹은 자기 비하의 심리적 습관으로 가기도 하고 의존적 성향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혹은 자기 스스로를 우월하게 표현하는 습관을 형성하기도 하고 수치심 한 감정만을 가지고도 이렇게 다양한 형태의 시스템들이 구축이 됩니다. 지금 제가 설명한 이 시스템들은 수치심으로부터 나올 수 있는 굉장히 많은 수십 가지의 가능성 중에 확률상 많이 나타나는 유형들만 뽑아낸 거죠. 수치심을 중심으로도 이렇게 형성이 되지만 또 불안을 중심으로도 이런 시스템들이 형성이 되고 열등감을 중심으로도 이런 시스템들이 형성이 되고요. 그래서 교리 분석을 할 때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교류를 분석을 하는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분석한 그 교류를 통해서 어떤 감정을 느끼는가, 그리고 그 감정이 나는 사실은 열등감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의 근원에는 수치심이 있을 수도 있고 그 열등감이 불안으로 형성될 수도 있고 증오나 미움이나 분개로 형성될 수도 있고요. 사람마다 그런 시스템들은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한 감정만을 핵심적으로 내 안에서 찾아내는 훈련은 매우 필요하고 중요하지만 그게 다가 아닐 수 있어요. 그것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감정의 시스템들이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류 분석을 할 때는 단지 교류 패턴만 잡는 데는 사실은 한 12회기, 보통 한 3개월 정도면 잡기도 하는데요. 이런 감정의 시스템들을 다 잡기 위해서는 사람에 따라서 자기 노출이 쉬우면 더 빨리 잡히기도 하지만 사실상 자기 스스로도 자기를 무의식적으로 억압하고 자기를 성찰하기를 기피해서 끄집어내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경우에 길게는 2년까지도 교류 분석이 진행되기도 하죠. 정말로 탁월하게 자기 자신을 잘 성찰하는 사람들은 굳이 따로 전문가에게 분석받지 않아도 이런 이론들을 통해서도 자기를 성찰하면서 충분히 자기 안에 있는 라켓 시스템들을 분석해내기도 합니다. 그건 사람마다 시기도 기간도 또 자기를 성찰할 수 있는 방향도 깊이도 다르기 때문에
정해진 바는 사실 없는 거죠. 어떻게 보셨나요? 그동안 우리가 감정학교를 통해서 감정이 구성되는 원리, 욕구와 감정의 관계부터 쭉 교류 분석 입장에서의 감정과 욕구의 관계, 그리고 감정, 심리적인 원리들을 쭉 한번 다뤄봤는데요. 다음 주가 감정학교의 마지막 시간이 됩니다. 다음 주에는 이제 마지막으로 분노에 대해서 다루고 감정학교는 종결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제가 이 감정학교를 진행하면서 교류 분석에 대한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댓글을 통해서든 혹은 연락을 주셔서든 질문해 주신 많은 분들의 질문들을 한번 쭉 정리하는 시간을 가질 거고, 그 다음에 대화학교와 또 교류 분석에 대한 강의를 좀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